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차트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AI 기대, 지정학 리스크, 금리 불확실성의 충돌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흔들렸고 한국 증시는 반도체 중심으로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중동발 전쟁 이슈와 유가 쇼크, 그리고 FOMC까지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은 단순 변동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충격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 전체 흐름과 함께 특히 3월 20일과 21일 급락의 본질까지 연결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지배한 가장 큰 키워드는 전쟁과 유가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WTI도 90달러 중반대를 오르내리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다시 자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 초반 뉴욕 증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하락 출발했지만 주 중반에는 이란 정세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돌파하고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초반 상승 이후 중반 변동성 확대, 후반 혼조세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금리와 FOMC였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유가와 관세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여기에 고용과 소비 지표까지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 속에서도 시장을 버틴 핵심 축은 AI였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는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했고 AI 사이클이 시장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빅테크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AI 수혜 기업은 강세, 일반 플랫폼 기업은 약세로 선별 장세가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에 사스 기업들의 위기론인 이른바 사스포칼립스까지 등장하면서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3월 20일과 21일 시장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하락의 본질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전쟁에서 유가, 물가 그리고 금리로 이어지는 구조적 충격입니다. 먼저 3월 20일입니다. 이날 미 증시는 금리 급등과 중동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출발은 금리였습니다. 연준의 월러 이사가 물가 우려를 강하게 언급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가 더해졌습니다. 미국의 하르그 섬 점령 검토, 추가 병력 파견 소식이 나오면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 결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거부하고 미국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유가 급등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결국 기술주가 하락하는 이 공식이 그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가솔린 가격은 한 달 만에 약 33%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고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에너지 시설 공격, 해상 운송 차질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자체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바로 안정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3월 21일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 금리 급등, 그리고 5.7조 달러 규모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특히 시장을 무너뜨린 핵심은 지상군 파병설이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지상군 투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급격히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강경 발언까지 더해지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가는 더 폭등합니다. 브렌트유 110달러 돌파, WTI 100달러 근접. 이란의 드론 공격, 이라크의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서 공급 불안이 현실화됩니다. 금리는 다시 급등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39% 수준까지 상승했고 이 영향으로 기술주, 부동산, 소비재 등 거의 모든 자산에서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불법 수출 이슈, 마이크론 주가 하락 등 개별 악재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AI에 대한 장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기관은 엔비디아 실적 상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증시 상승 전망도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번 주 반도체 주도와 외국인 수급 중심의 장세였습니다.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개별 종목단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환율이 1,49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위축됐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를 움직인 핵심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HBM 수요 증가와 AI 서버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됐습니다. 반면 2차 전지 섹터는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경쟁 심화, 밸류 부담까지 겹치며 이번 주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섹터별 차별화입니다.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해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 관련주 역시 유가 상승 수혜로 시장 방어주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지수보다 외국인이 무엇을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장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반도체는 강한 순매수, 기타 업종은 제한적인 흐름으로 수급이 시장을 지배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또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한 주입니다. 파월의 입, 지정학 리스크, 그리고 원전과 풍력까지. 돈이 움직일 이유가 너무 많은 주입니다. 주말부터 분위기 시작됩니다. 2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월요일 시장 방향이 결정됩니다. 만약 매파 발언이 나오면 나스닥 약세, 성장주 압박입니다. 반대로 완화적인 톤이면 기술주 반등, 코스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 논의도 진행되는데 현재 중동 리스크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지정학 변수는 계속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22일 일요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립니다.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관련 강경 기조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추가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방산주의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23일 월요일입니다. S&P 500 지수 리밸런싱이 진행됩니다. 버티브 홀딩스 같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이 편입됩니다. 이건 단순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력, 냉각, 인프라 관련 기업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벤트 하나 있는데요. 여야 의원단이 미국으로 갑니다. 핵심은 원전입니다. 원전 셰일가스 프로젝트까지 같이 논의되는.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라 돈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방미사절단이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의회를 찾아 대미투자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제시할 예정으로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 등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정부와도 상당 부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한미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 즉 대미투자특별법에 원전 건설 투자 내용을 담고 여야 의원들이 방미 기간에 미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와 에너지부 DOE 측을 만나 직접 설명키로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리기술, 이 라인 이번 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공모청약 하나 있습니다. 인벤테라, 나노의약품 기업입니다. 바이오지만 기술력 스토리로 수급 붙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24일 화요일입니다. 중국 보아오 포럼이 시작되는데 이 포럼은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경기 기대감이 살아나느냐입니다. 김민석 총리 방중까지 겹치면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벤트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기반 사업 MOU 체결합니다. 전기차 충전 보조금을 예금 토큰으로 지급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3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화폐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 30에서 50kW 총 3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자를 공모 선정한 뒤 보조금을 예금 토큰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CBDC 실험입니다. 관련주로는 한네트, 로지시스, KCT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PMI, ADP 고용지표 등 핵심 경기지표가 발표됩니다. 25일 수요일입니다. 한패스 신규 상장이 있는데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입니다. 200개국 네트워크. 이건 스토리 좋습니다. 최근 해외 송금 및 생활금융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상장 당일은 무조건 수급 싸움입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미국 2월 수출입 물가지표 나옵니다. 수출입 물가 경상수지. 달러 방향 확인하는 날입니다. 금리 민감주 같이 체크하세요. 26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정책 데이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인허가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풍력은 이제 테마가 아니라 실적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약가 인하. 오리지널 대비 43%까지 낮출 가능성 있습니다. 제네릭 중심 제약사는 타격입니다. 바이오, 제약은 목요일 변동성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주 신규 상장. 원격 의료 모니터링 기업으로 헬스케어 테마로 연결됩니다. 26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소비심리지수가 나오는데 소비가 살아있는지 지갑을 닫는지. 이거 하나로 시장 분위기 바뀝니다. 그리고 중국 공업이익 발표됩니다. 이게 좋으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입니다. 철강, 화학 쪽 금요일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는 특히 원전 방미와 해상풍력법 시행 같은 정책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가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금리도 안정되기 어렵고 시장 반등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방향성입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세 번째는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매매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한 구간이며 특히 지상군 투입 여부는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는 기회도 함께 나타납니다. AI와 반도체 같은 핵심 주도 섹터는 여전히 살아있고 일부 우량 종목들은 RSI 기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시장 반등의 핵심 트리거는 유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금리는 불안하고 유가는 급등했으며 전쟁 리스크는 확대된 상황 속에서도 AI는 버티고 수급은 여전히 확실한 실적주로 쏠려있는 장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전쟁, 유가, 금리 이 세 가지 축이 모든 자산을 흔들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지수보다 종목, 뉴스보다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은 항상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살아남는 전략으로 원칙을 지킨다면 이 위기 또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 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